안녕하세요, 샤플레이 이영빈입니다. 테슬라 모델 Y L, 모델 Y가 더 길어진 버전 롱휠 베이스 모델의 공식 영상이 공개됐고요. 그러면서 기존까지는 알 수 없었던 모델 Y L의 각종 달라진 점도 공개가 됐습니다. 그런데 이거 처음에는 중국 전용 모델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유럽에서도 스파이샷이 포착되고 중국 외의 해외 시장에서도 출시할 것 같다고 하는데, 그러면 역시 우리나라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죠. 이 테슬라 모델 Y L, 대체 기존과 어떻게 달라져서 나온다는 건지 핵심만 빠르게 살펴보시죠. 일단 테슬라 모델 Y L, 말 그대로 롱이잖아요. 더 길어졌다는 건데 대체 얼마나 커졌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길이 같은 경우는 4976mm가 됐습니다. 그래서 기존 모델 Y 대비해서 179mm가 길어졌고요. 너비 같은 경우는 1920mm 똑같습니다. 높이는 1668mm로 44mm 더 높아졌고요. 휠 베이스는 3040mm로 150mm가 늘어났습니다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게 같은 경우도 기존 AWD 모델 대비해서 167kg이 늘어난 2088kg이 됐어요. 일단은 지금 크기가 달라진 걸 보면요,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 휠베이스가 150mm가 늘어났다는 건 사실은 차급이 몇 급이 더 올라갔다는 얘기예요. 예를 들면요, 지금 소나타는 누가 뭐래도 중형차, 그랜저는 누가 뭐래도 준대형차,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급이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이 완전히 다른 두 급의 휠베이스 차이를 놓고 보면 겨우 55mm 차이입니다. 이 테슬라 모델 Y 일반 모델이랑 모델 Y L의 휠베이스가 150mm 차이가 난다는 건 이 소나타랑 그랜저 이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. 그래서 2열 승객도 지금 모델 Y보다 쾌적한 공간을 누릴 수 있겠지만 이 3열에 타는 승객을 위한 충분한 레그룸이 확보가 돼서 진짜 6명이 제대로 탈 만한 6인승 자동차가 될 걸로 보여요. 휠베이스가 이만큼 길어지면 이런 실내 공간이 여유로워진다는 것 말고도 또 직진할 때 주행 안정성이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왜냐면 이 휠베이스가 길어지면 이 자동차의 앞뒤 무게가 멀리 분산이 되잖아요. 이 자동차의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려는 움직임, 이 요잉에 대한 관성 모멘트가 커집니다. 이 관성 모멘트가 크다는 건 쉽게 말해서 이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한 방향을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 강해진다는 거죠. 그래서 쭉 직진으로 고속주행을 할 때 그 직진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강해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직진 시 주행 안정성이 좋아지는 거고요. 또 만약에 이 강하게 옆바람이 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차가 휠베이스가 길면 이 바람이 차의 만약에 앞부분을 밀어도 이 긴 차체를 회전시키기에는 그 바람의 힘이 좀 역부족하게 되니까 차량이 그런 바람의 힘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묵직하게 이 직진을 유지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휠베이스가 긴 자동차들은 일반적으로 고속 안정성이 좋다, 직진 안정성이 좋다,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테슬라 모델 Y L은 이 휠베이스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 기존 일반 모델 대비해서 실내 공간이 더 넓어지고 고속주행 안정감이 더 생기겠구나, 그런 장점들이 있겠구나 라고 예상이 되고요. 반면 약점도 생길 걸로 생각됩니다. 이 휠베이스가 길어지니까 이 회전 반경이 커지게 되겠죠. 지금 일반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도 회전 반경이 어마어마하다는 게 큰 약점으로 꼽힙니다. 지금 회전 반경이 12.13m라고 하는데 이 정도 회전 반경이면 웬만한 대형 세단만큼 회전 반경이 큰 거예요. 굉장히 불편하죠. 지금 뭐 시내 좁은 곳 같은 데 가보면 뭐 차선폭이 3m고 막 이럽니다. 그러면은 요거를 유턴하려면 차선 4개를 다 써도 좀 이렇게 타이트한데, 이 테슬라 모델 Y L은 요 기본 모델보다도 휠베이스가 더 길어지고 회전 반경이 더 커지니까 이대로 나오면 실생활 영역에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일반적으로 이 회전 반경이 12m 중후반대가 되는 대형 세단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상 영역에서 그냥 주행하기는 너무 불편하니까 여기에 어떻게든 이 후륜주행 같이 이 뒷바퀴를 좀 돌려주는 이런 기능을 넣어서 회전 반경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거든요. 그런데 모델 Y L도 이런 대형 세단급의 회전 반경이라면 주차할 때도 불편하고 유턴할 때도 불편하고 좁은 길을 빠져나갈 때도 불편하고, 이런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라면 후륜주행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. 근데 모델 Y L 그냥 크기만 커진 게 아니죠. 실내도 상당히 바뀌었습니다. 일단은 시트가 바뀌었습니다. 일단 1열 시트 형상을 보면요, 기존에는 이 헤드레스트가 고정형이었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. 이거 좀 불편했죠, 솔직히. 그래서 이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여기에 복베개를 하고 타시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는 1열 시트에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헤드레스트가 적용됐습니다. 드디어 꼭 필요했던 기능이 추가됐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1열 시트 같은 경우는 기능
기능도 많이 추가됐습니다. 일단 이 허벅지 쪽을 받치는 이 다리 받침 추가가 됐고요. 그래서 차를 정차해놓고 뭐 누워서 쉬는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 1열 승객이 조금 더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. 중국용 모델이라면 왠지 마사지 기능이나 제로 그래비티 자세 기능이나 뭐 이런 것도 제공을 해줄 것 같은데 아쉽지만 그런 기능들은 제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 에이, 시트 영상 바뀌는 김에 요거까지 좀 해주지 싶네요. 그럼에도 지금 1열, 2열, 3열 시트까지 모두 다 열선 시트가 지원이 되고요. 1열, 2열 시트는 모두 다 통풍 시트가 지원이 됩니다. 야, 이런 건 현대차도 지금 팰리세이드나 돼야지 2열 통풍 시트까지 지원이 됐는데 테슬라는 모델 Y L을 만들면서 2열 통풍 시트를 넣어줬어요. 야, 훌륭합니다. 이 중국 시장에 경쟁하는 차들을 보면 워낙 이런 뭐 통풍 시트 같은 옵션들은 기본으로 달고 있는 차들이 많아서 테슬라도 이런 식으로 2열 통풍 시트를 넣어준 것 같죠. 통풍 시트는 저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들이나 뭐 전 세계 회사들이나 어디든 좀 이런 2열 통풍 시트는 적용을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2열 시트 사이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이런 암레스트가 생겼습니다. 와, 이런 형태의 암레스트는 또 신선하네요. 지금 2열이 2명이 앉는 독립 시트 구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암레스트를 적용을 해준 것 같고요. 요거는 3열에 승객이 드나들 때 요게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요 2열 시트를 폴딩했을 때 이 암레스트가 쏙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걸로 보여요. 그런데 지금 이 암레스트 부분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지지대 부분이 조금 약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어떤 느낌인지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하네요. 자, 그리고 3열 시트, 2열 시트가 모두 폴딩이 되는 거 당연하고요. 이렇게 전동으로 폴딩이 됩니다. 와, 이렇게 버튼 한 번으로 이 3열 시트 전체를 접었다 펼쳤다를 할 수 있고요. 그러면서 다 접혔을 때는 이런 모습입니다. 2열이 독립 시트다 보니까 이 접은 상태 그대로 차박이나 캠핑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아마 여기다가 에어매트 같은 거를 지금처럼 깔아서 하면 기존 모델 Y보다는 공간이 길쭉하니까 더 넉넉하게 차박이나 캠핑을 좀 즐길 수 있을 걸로 보여요. 근데 기존 모델 Y는 디스플레이 크기가 15.4인치였습니다. 그런데 이번 모델 Y L은 디스플레이가 좀 커졌어요. 이게 17인치까지 커졌습니다. 그래서 모델 X에 들어가는 정도의 디스플레이로 크기가 굉장히 커졌어요. 이 중국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이런 큼직한 디스플레이, 조금이라도 이 사이즈를 키워서 장착한 걸 알 수 있고요. 자,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뒤쪽에도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. 여기 중간 부분에 달려 있는데요. 그래서 여기서 온도 조절하고 뭐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디자인도 조금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. 일단은 전면 보닛에 테슬라 로고가 들어왔습니다. 이거 원래 모델 Y 주니퍼 전까지만 해도 붙어 있었던 건데 갑자기 이게 주니퍼가 되면서 로고가 사라져서 아니 이걸 뺀 이유가 뭘까? 라면서 다들 궁금해하시고 뭐 일부 주니퍼 오너분들께서는 테슬라 로고를 사셔서 붙이는 경우도 계셨죠. 그런데 이번에 테슬라 모델 Y L에서는 이 로고가 다시 돌아왔습니다. 오태식이 돌아왔구나. 네, 돌아왔고요. 개인적으로 저는 테슬라 로고가 있는 게 더 좋습니다. 요즘 차들이 다 이런 일자바 디자인을 해놓고 있어서 이게 로고가 없으면 좀 중국차 죄송합니다. 네, 아무튼 또 휠도 바뀌었습니다. 이런 새로운 디자인의 19인치 휠이 적용이 됐고요. 요거를 뭐 별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? 표창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그런 디자인의 이 공력 성능이 상당해 보이는 휠을 장착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전류는 2554519, 후륜은 2754519 사이즈의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고요.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콘티넨탈의 에코 콘택트 7S라는 최신형 썸머 타이어가 장착이 됐습니다. 이 타이어는 효율 중심의 타이어라서 아마 전비 향상이나 이런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런 립 스포일러 같은 걸 또 장착해 놓고 있습니다. 저는 사실 테슬라의 이런 립 스포일러는 다 너무 좀 별물 같은 느낌이 나서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는데요. 그럼에도 어쨌든 이 디자인이 조금 더 스포티해지니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. 네, 가격도 공개가 됐습니다. 중국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가격은 33만 9천 위안, 지금 우리 돈으로 6,500만 원 정도입니다. 이게 RWD 모델 대비해서는 1,460만 원 정도 더 비싼데 이 같은 듀얼 모터를 장착한 AWD 모델 대비해서는 대략 490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. 크기가 훨씬 커지고 3열 생기고 다양한 기능들 들어오고 뭐 이런 등등을 생각해보면 490만 원 인상이 납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지금 6,500만 원이라니까 그냥 비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게 모델 Y L RWD로 후륜 구동 모델이 나와서 이게 좀 저렴하게 나오면 그게 인기가 상당할 것 같아요.
네,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 모델 Y L 어떤 점이 새로운지에 대해서 핵심만 빠르게 살펴봤는데요. 일단은 우리나라에 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모델 Y가 국내 전기차 판매 1등입니다. 인기가 상당하고 여기에서 6인승 모델까지 있다고 하면 이건 그냥 패밀리카로 엄청난 인기를 끌 것 같은데 이거 우리나라에 출시해주면 좋겠죠?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살펴본 공개된 수치만 가지고 차를 판단하면 안 되겠죠. 이거 실제로 공간은 어떤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번 중국에 가서 직접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왔다 갔다 항공권 가격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만 해주시면 시원하게 다녀오겠습니다. 오늘 차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영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